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민주당이 몰리고 국힘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 저 기세등등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 이게 이걸 받아들일 만해요. 아니, 일단은 지금 자기들은 아마 방어에 성공했다고 볼 겁니다. 예. 오늘 아마 이제 상임위에서 11개를 가져가도 마찬가지일 예. 거고 이제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뭐 그냥 이제 가두리 딱 쳐서 똘똘 뭉치고 똘똘 뭉쳐봐야 우린 버틸 수 있다. 아마 이 계산 나왔을 텐데 근데 여기서 하여튼 지금 최대 아마 계산에 못 들어간 게 아스팔트 그 광화문의 정광훈 세력이 이탈하고 있다는 이런 거는 아마 이 계산이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김미아 선생님 말대로 전혀 예상치 같은 변수가 터지는 거죠, 이런 것들. 네. 그 실제로 거기서부터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뭐 저는 원래 그 처음부터 원래 이 정통 보수가 이탈해야지만 이게 무너질 거라고 봤었는데, 이 바깥은 지금 잘 막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만만치 않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 어디 저 방송에 보니까 뭐 정광 목사에 대해서 뭐 이야기 하시던데? 퇴진 선언을 했으니까. 퇴진 선언했다고? 퇴진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요? 이 정광훈 목사도 지금 공천원금에 걸려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뭐 수갑 차기 딱 좋은데 뭐 그런 협박이 들어오지만은 더 제가 이 파악하기로는 올드라이트는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윤석열을 더 지키고 비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문 하나는 또 무너졌다. 다른 문은 또 막고 있는데 또 이 문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 기능을 저렇게 무시하고 이제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다. 국회 너희들 없어도 돼. 거부권 행사를 실제로 올라올 때마다 아예 그냥 하잖아.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서 이것도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대 0으로 상임위원장 배정을 했다. 18대 0으로 지금 이제 11대 7 뭐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응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18대 0으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중심으로 다 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등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집권 세력이 국회를 아예 안 나와버려.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안 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라가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국회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국회가 대통령실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느냐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전쟁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아니 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전체적으로 뭐 안 나온다. 계속 뭐가 안 돌아간다. 여기서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바꾸냐? 혼자 못 바꾸나? 아니 바꾸는 이제 또 모조리 거부권 행사겠죠. 모조리 예. 또 거부권이. 모조리 거부권 행사. 그러면 전쟁이네 정말. 아니 전쟁인데 그래서 저 인상을 한번 대표님, 보십시오. 네. 저 이제 국회에서 이게 지금 상임위 이제 뭐 결정하자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뭐 완전히 지금 이제 국회가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뭐 대통령 때문에 아예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또는 포기하는 그래서 집권 여당이 국회를 포기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다. 지금 1분 전 속보 예.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 속보도 상임위원장 아니야. 단독 선출 강행. 그러니까 이제 파행이 돼서 네, 파행이에요. 파행이 그냥. 되고 이제 예. 국회를 그냥 무력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국회. 지금 이야기는 오늘은 이제 11개 상임위원장만 지금 11개로 지금 이제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7개는 여전히 아직 비어 있을 거고요. 그 비어도 이제 그 7개를 안 가져갈 거고 아예 국회는 얼씬도 안 할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뭐 법사위 운영이 때문에 지금 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이거는 아마 윤석열 쪽에서 강하게 지령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오히려 너희들이 국회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냥 국회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자 좋겠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무력화되면 대통령실은 이제 불러도 국회 안 나오는 거예요. 국회 시정연설도 안 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뭐 예를 들면 너 이제 운영위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운영위 가져오면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예. 아니 그럴 때 국정원사도 안 국민들은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붕괴된 겁니다. 붕괴된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총선 때 투표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행정부 같이 가려고. 근데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붕괴가 됐으니까 뭐 더 직접적으로 하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뭐
혁명을 한다거나 진짜 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들이 이제 하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위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그 각 행정부처들의 뭐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실제 그 부처들의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종류의 입법이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사실은 이제 상임위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회가 그런데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안 됐고 안 한다고 해서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일은 원래는 정부가 하는 일 그냥 정부가 하는 일대로 돌아갈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그냥 민주당이 목리 부려서 아무것도 양보를 안 해가지고 상임위를 다 자기네가 장악하더니 결국은 국민의힘이 일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얘기만 쭈르륵 나오게 할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전략도 쓰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게 역풍불도로 만들어내겠다가 또 이쪽에서의 전략이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봐라 민주당 표몰해줬더니 일은 못하고, 그다음에 대표는 계속해서 저기 끌려다니고, 또 조금 있으면 분명히 또 네 번째 재판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사람들 대통령하고 우리는 협업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맨날 딴지 걸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 우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다니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일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게다가 장차관들이나 이런 부처에서는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료 달라 그러면은 원래 자료 달라주는 대로 주고 일 처리를 협조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요. 뺀질하면서 텔만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쟤네는 정말 무능력해, 시끄럽게만 해, 일도 못하고 맨날 자기네 뭐 딴 얘기하면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밖에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7대인가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죠. 그럼 우리 한번 17대? 뭐 우리 그 상임위 상임 전체를 이거는 이제 독식했던 김종인 씨가 이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씨가 오늘 얘기한 거 그때는 자기들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넘겼는데 여당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었으니까 여당 니네가 책임져라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여당이 안 들어오면 하여튼 국회는 안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적 사고로 지금 이게 자 국회가 기능을 못하는데 집권 여당이 사실상 태업을 해요. 그리고 상임위가 각 정부 부처를 불러서 현안 질의도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 장관 차관이든 차관보다 아예 안 나와. 그럼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잖아요. 네. 자 이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출석 거부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문제까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회 기능이 완전히 이제 중단되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부터 질문 던져놓고 대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죠. 맞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마비인데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가는 돌아가. 왜냐면 뭐 정부 부처는 각자 자기 할 일 하는데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기능을 아예 국회가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대통령은 행정부하고 그냥 일방 독주로 가고 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자 민주당 너희들 못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서 제대로 지금 싸워 나가야 된다고요. 사실상 국가의 기능이 마비됐는데 책임은 여야가 같이 진다. 근데 누구 때문인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